아직도 단백질을 계란 두세 개면 충분하다고 여기시나요? 사실 이렇게만 드시면 하루가 멀다 하고 빠지는 근육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 체력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모시는 어르신도 계란이면 되겠지 하시다가 오후만 되면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셨어요. 식단을 살짝 바꾸고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이 더 꽉 찬 식품으로 바꿨더니 한 달쯤 지나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웃으시더군요. 우리가 믿어온 계란이면 단백질은 충분하다는 상식은 사실 양보다 밀도와 활용도가 중요하다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같은 그릇, 같은 한 줌이라도 어떤 식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단백질은 훨씬 알차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 감소를 쉽고 빠르게 붙잡는 비법, 즉 일상에서 구하기 쉽고 준비도 간단한 계란보다 단백질 밀도가 훨씬 높은 4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장 보실 때 무엇을 집어야 하는지, 하루에 어느 정도 드시면 좋은지, 씹기 편하고 속 편한 먹는 순서까지 깔끔히 정리해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예민하셔도 적용하기 쉬운 방법만 골라 담았습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움직여 근육 지키는 법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방금 드린 본문 내용을 한 줄도 빼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읽기보다 듣기에 더 편한 서술형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란보다 단백질 밀도가 훨씬 높은 4가지 식품을 순위로 정리해드리면서 장보는 법부터 보관, 조리, 섭취 타이밍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무엇을 얼마나 그리고 언제 드셔야 근육이 실제로 붙는지 감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먼저 4위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부드럽고 소화가 비교적 편한 곡물류 단백질이라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한 번에 채우며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모두 높은 편이라 포만감이 오래가고 간식 대체로도 참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 빵이나 떡 대신 렌틸콩을 곁들이면 혈당이 크게 출렁이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보탤 수 있습니다. 씹는 힘이 약하신 분은 푹 삶아 수프나 죽으로 드시면 부담이 줄고 카레나 샐러드에도 무난히 어울립니다. 실제로 제 구독자 한 분은 점심에 라면 대신 렌틸콩 카레로 바꾸셨는데 오후 피로가 덜하고 야식 생각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단백질만 늘린 게 아니라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이 따라온 덕분입니다. 조리하실 때는 렌틸콩이 불리지 않아도 보통 15분에서 20분이면 익으니 압력솥이나 전기밥솥을 활용하시면 더 편합니다. 삶은 뒤에는 한 주먹 분량으로 소분해 냉동에 두셨다가 필요할 때 전자레인지로 해동해 쓰시면 좋고요. 다만 처음 드실 때는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해 천천히 늘리시길 권합니다. 섭취 타이밍은 아침이나 점심이 좋습니다. 오후 활동 전에 든든한 연료를 채워주니까요. 3위는 닭가슴살입니다. 구하기 쉽고 가격도 괜찮은 실패 없는 기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g의 단백질이 대략 22에서 24g 정도 들어있는 가성비 좋은 단백질 원천이고 포화 지방이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나이아신, 아연, 셀레늄 같은 미량 영양소도 챙길 수 있지요. 문제는 퍽퍽하다는 편견인데 이 부분만 해결하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수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뜨거운 물 보온 조리처럼 간단한 수비드 방식으로 보온병에 80도에서 85도 정도의 물을 붓고 밀폐팩에 넣은 닭가슴살을 40분에서 50분 정도 두시면 촉촉해집니다. 우유나 요거트에 잠깐 재워도 잡내가 빠지고 식감이 부드러워지고요. 통째로 굽는 대신 결을 따라 찢어서 샐러드, 월남쌈, 김치볶음밥 토핑으로 활용하시면
질리지 않습니다. 저녁을 닭가슴살 채소볶음으로 바꾸신 분 중에는 밤에 다리가 덜 당긴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리 전에는 물 500ml에 소금 2.5g 정도의 연한 브라인에 30분 담갔다가 조리하시면 촉촉함이 훨씬 좋아집니다. 씹기 힘드시면 감자와 양파를 곁들여 끓인 뒤 핸드블렌더로 갈아 닭가슴살 수프로 드셔보세요. 섭취 타이밍은 운동 직후부터 취침 2시간 전 사이가 회복에 가장 유리합니다. 2위는 콩류, 그 중에서도 대두입니다. 두부, 두유, 콩밥처럼 일상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양질의 단백질이라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좋아 근육 유지에 실용적입니다. 건조 기준으로 대두 100g에는 단백질이 35g에서 40g 정도 들어있고 이소플라본과 칼슘 같은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두부 한 모, 보통 300g 내외에는 단백질이 20에서 25g가량 들어있고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며 지방이 낮아서 저녁 식사 대체로도 부담이 덜합니다. 무가당 두유 1컵, 200ml 기준으로는 6에서 8g 정도의 단백질을 보탤 수 있고 아침에 현미 토스트와 함께 드시면 간편하죠. 백미의 대두나 서리태를 섞어 콩밥을 지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은 연두부와 계란찜을 함께 드시면서 하루 3끼에 고르게 단백질을 분배한 결과 허벅지 힘이 붙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콩은 처음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양을 작게 시작해 천천히 늘리시고 된장이나 간장처럼 나트륨이 높은 조미료는 두부나 콩나물 같은 저염 식재료와 균형을 맞추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아침과 점심에 배치하시면 오후 피로가 줄고 혈당도 안정되기 쉽습니다. 1위는 황태, 즉 국어입니다. 황태는 수분을 말려 영양이 농축된 건어물이라 단백질 밀도가 탁월합니다. 같은 무게로 비교하면 계란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담고 있고 지방과 탄수화물은 낮아서 단백질을 채우기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황태국, 황태구이, 황태채 무침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메뉴가 많아서 조리 난이도가 낮고 속도 편합니다. 무엇보다 실온 보관이 가능해 냉장고가 비는 날에도 비상 단백질로 든든합니다. 실제로 냉장고 정리하는 날이면 황태국에 두부를 넣어 간단히 끼니를 차리시고 다 먹고 나면 몸이 가볍고 기운이 돈다고 하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더 부드럽게 드시려면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불려 손으로 결을 찢어 질김을 줄이시고 국을 끓일 때는 무와 두부, 양파를 듬뿍 넣어 나트륨을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표린 관리가 필요하니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섭취 타이밍은 저녁으로 권합니다. 황태국 한 그릇이면 속이 편안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4위 렌틸콩으로 속 편한 단백질을 시작해 3위 닭가슴살로 꾸준함과 실용성을 챙기고 2위 콩류로 한식과의 궁합을 살렸고 1위 황태로 단백질 밀도의 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언제, 어떻게 드셔야 근육이 실제로 붙는지 실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총량부터 정해보겠습니다. 보통 50대에서 80대는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권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을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많이 먹자가 아니라 채워야 할 숫자를 알고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끼니마다 20에서 30g씩 3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한 끼에 단백질 20에서 30g이 근육 합성에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20g, 점심 20g, 저녁 20g의 간식으로 10g 정도를 보충하는 식이죠. 여기에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두부와 달걀, 닭가슴살, 황태처럼 류신이 비교적 풍부한
식후물 매 끼니에 하나씩 넣고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단백질을 챙기시면 회복 신호가 잘 들어갑니다. 하루 식단 샘플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무가당 두유 1컵으로 6에서 8g을 챙기고 렌틸콩 오트죽 한 공기로 8에서 10g을 더해 아침부터 15에서 18g을 확보합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채소볶음 100에서 120g으로 23에서 28g을 현미 콩밥 반 공기를 곁들입니다.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 1컵, 대략 10g 내외나 연두부 150g, 8에서 10g 정도를 드시면 좋고 저녁에는 황태채를 30에서 40g 불린 양으로 끓인 황태국에 두부, 반모를 넣어 15에서 20g 가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치면 대략 60에서 75g 전후가 되고 체중에 맞춰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뒤집기나 소화가 걱정되시면 렌틸콩, 닭가슴살, 두부를 블렌더로 곱게 갈아 수프로 드시고 닭가슴살과 황태는 결대로 잘게 찢어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음식은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온도로 드시는 게 위에 한결 편합니다. 나트륨과 지방 관리를 위해 황태국은 무, 양파, 대파를 듬뿍 넣고 간은 최소화하시고 닭가슴살은 튀기는 대신찜이나 볶음,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주세요. 콩류는 가당 두유 대신 무가당 두유를 권합니다. 현실 장보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태채 한 봉, 200에서 300g 정도, 닭가슴살 소분 팩, 걸렌틸콩 1kg, 연두부 4개, 무가당 두유 한 팩 묶음, 양파와 대파, 무, 그리고 현미와 대두, 즉 콩밥용 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산을 더 아끼고 싶으시면 닭가슴살 대용으로 계란을 함께 준비하시되 계란 1개나 2개만으로 끝내지 말고 콩이나 두부와 조합해 드시면 류신과 단백질량을 훨씬 안정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리와 보관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간단 황태국 2인분을 예로 들면 황태채 한 줌을 미지근한 물에 10분 담가 불려 물기를 꼭 짜고 냄비에 참기름을 아주 약간 두른 뒤 약불에서 한번 볶아 고소함을 내세요. 물 600ml에 얇게 썬 무 1컵과 다진 마늘, 작은 술 하나를 넣고 10분 끓인 뒤 국간장은 티스푼 반만 넣고 마지막에 두부 반 모를 더해 2분만 더 끓입니다. 대파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닭가슴살은 2덩이를 물 1리터에 소금 5g에 아주 연한 소금물에 30분 담갔다가 물기를 닦고 끓는 물에 넣은 뒤 뚜껑을 덮고 불을 꺼서 15분간 잔열로 익히면 속까지 부드럽게 잘 익습니다. 결대로 손으로 찢어 지퍼백에 한 줌씩 소분해 냉장 3일, 냉동 2주 보관하시고 샐러드나 김치볶음밥, 또띠아에 얹어 언제든지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렌틸콩 카레는 렌틸콩 1컵을 씻어 물 3컵과 15분 끓이고 당근과 양파를 넣어 5분 더 끓인 다음 카레가루, 큰술 2개를 넣고 마지막에 닭가슴살 찌짐살 한 줌을 넣어 한 소끔 끓여내시면 됩니다. 한 그릇에 단백질 15에서 20g을 쉽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두부 스크램블은 달궈진 팬에 두부 반 모를 으깨 넣고 수분을 날린 뒤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소금 한 꼬집, 대파 송송을 넣어 볶아주세요. 토마토와 버섯을 더하면 맛과 영양, 색감이 살아납니다. 자주 받는 질문도 답해드리겠습니다. 식욕이 없으실 때는 한 잔 전략이 좋습니다. 무가당 두유와 그릭 요거트를 반반 섞고 바나나 반 개만 넣어 부드럽게 갈면 한 잔으로 단백질 12에서 15g을 가볍게 채울 수 있습니다. 위가 더부룩하실 때는 콩과 렌틸콩 양을 절반으로 줄여 시작하시고 생강가루 한 꼬집을 활용해 보시고요. 따뜻하게 조리해 드시면 한결 편해집니다. 소금과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면 황태국은 무와 두부 비율을 늘리고 가는 최소화해 나트륨을 줄이고 닭가슴살과 두부, 렌틸콩은 포화지방이 낮아 콜레스테롤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운동은 하체 위주 근력을 주 2회에서 3회, 매일 10분에서 20분 걷기를 권하며 계단 오르기는 시간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단백질 20에서 30g을 꼭 챙겨주세요. 신장이나 통풍 질환이 있으신 분은 개인별 단백질 총량과 퓨린, 수분 섭취를 맞춤 조절해야 하니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신 뒤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랭킹을 한 번 더 입으로 정리해드리면 4위 렌틸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채우는 속편한 선택이고 3위 닭가슴살은 구하기 쉽고 가성비가 좋아 조리만 잘하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2위 콩류는 두부, 두유, 콩밥으로 한식과 궁합이 탁월하고 1위 황태는 단백질 밀도가 가장 높아 저녁 한 끼에 속 편하게 보충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공식만 기억해 두세요. 하루 총량을 체중 곱하기 1.0에서 1.2g으로 정하고 끼니당 20에서 30g으로 나누어 드시며 매 끼니에 류신 신호원을 하나씩 넣고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보충한다? 이 4가지만 꾸준히 지키시면 한 달 안팎부터 근육이 실제로 붙는 느낌을 충분히 체감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는 근육 감소를 붙잡는 가장 쉬운 길, 즉 계란보다 단백질 밀도가 훨씬 높은 4가지 식품 황태, 콩류, 닭가슴살, 렌틸콩을 일상 식탁에 쉽게 올리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하루 총량을 정하고 끼니마다 20g에서 30g으로 나누어 먹고 류신의 신호를 켠 뒤 운동과 함께 실천하면 몸이 실제로 달라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한 걸음을 정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안에 내 단백질 하루 목표치를 정합니다. 체중을 떠올리시고 체중 곱하기 1.0에서 1.2g을 계산해 메모해 두세요. 둘째, 내일 아침 메뉴 하나만 바꾸기입니다. 무가당 두유 1컵과 렌틸콩 오트죽 혹은 연두부와 김 한 장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이 됩니다. 셋째, 저녁에는 황태국으로 가볍게 마무리해 보세요. 속이 편안하면서도 단백질을 놓치지 않는 하루의 깔끔한 완성이 됩니다. 넷째,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 내 단백질 보충을 잊지 않습니다. 산책 뒤 닭가슴살 한 줌 또는 두부 반 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천을 돕는 장보기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메모에는 황태채 1봉, 닭가슴살 소분팩, 걸렌틸콩 1kg, 연두부 4개, 무가당 두유 1팩 묶음, 그리고 무양파 대파, 현미대두를 적어 두세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오늘 뭐 먹지? 망설이지 않도록 단백질 재료가 먼저 보이게 맨 앞칸에 배치해 두면 실천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조리의 문턱도 낮춰보겠습니다. 닭가슴살은 브라인 30분, 그리고 끓는 물에 넣고 불 끄고 15분이면 촉촉해집니다. 황태국은 불리기 10분, 무와 두부 듬뿍으로 간단히 완성됩니다. 렌틸콩은 불림 없이 15분에서 20분이면 익으니 물이 끓는 동안 다른 재료를 손질하면 시간도 잘 맞습니다. 여기서 7일 실천 계획을 제안드립니다. 1일차 아침은 무가당 두유 1컵과 렌틸콩 오트죽으로 시작합니다. 2일차 점심에 닭가슴살 채소볶음을 시도해 보세요. 3일차 저녁은 황태국에 두부 반 모를 곁들입니다. 4일차 콩밥을 지어 밥상을 반 공기만이라도 바꿔보세요. 5일차 산책 20분 후 단백질 간식을 챙깁니다. 6일차 닭가슴살을 찌짐살로 소분해 냉동칸에 준비해 둡니다. 7일차 한 주를 돌아보며 내 몸의 변화를 체크합니다. 계단이 덜 가쁜지, 의자가 더 편한지, 오후 눈꺼풀이 덜 무거운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여 큰 변화가 됩니다. 식욕이 없고 씹는 것도 힘들다 하신다면 따뜻한 수프 전략으로 시작해 보세요. 렌틸콩과 감자,
양파를 부드럽게 끓여 블렌더로 곱게 갈고 마지막에 닭가슴살, 찌짐살 한 줌을 넣어 한 소끔만 끓여냅니다. 숟가락으로 가볍게 드셔도 한 그릇 15g에서 20g의 단백질을 편안히 채울 수 있습니다. 콩류가 가스를 유발한다면 양을 절반으로 줄여 시작하고 생강가루 한 꼬집으로 속을 데워주세요. 황태국은 무와 두부 비중을 높이고 간은 최소화해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낮춥니다. 이렇게 입에 맞고 속에 맞는 버전을 찾는 일이 오래 가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손주와 함께 두부 스크램블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팬에 두부 반모를 으깨 넣고 수분을 날린 뒤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소금 한 꼬집, 대파 송송, 토마토와 버섯을 더하면 아이들도 잘 먹는 색감과 맛이 살아납니다. 식탁의 대화가 건강 습관을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혼자는 귀찮고 어려워도 함께면 미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천이 흔들릴 때를 위한 비상 플랜도 준비해 두세요.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외출이 길어져 끼니를 놓칠 것 같다면 편의점에서 그릭 요거트 1개와 무가당 두유 1개를 먼저 집습니다. 컵 뚜껑을 열고 두유를 반만 부어 저어 드시면 단 1분에서 2분 만에 단백질 12g에서 15g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삶은 달걀 1개를 곁들이면 더 든든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냉동칸에 닭가슴살 찌짐살 1봉을 해동해 샐러드나 김치볶음밥 위에 얹어 마무리하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오늘도 한번 채웠다는 연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 메뉴 한 가지 바꾸고 저녁국 한 그릇을 황태국으로 산책 뒤 단백질 한 번을 챙기면 어느 날 계단 난간을 덜 잡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거울 속 어깨선이 미세하게 살아나고 식탁에서의 미소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의 수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씨앗을 함께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을 한 문장으로 붙잡아 보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은 황태콩류 닭가슴살 렌틸콩을 일상으로 가져오고 하루 총량을 끼니마다 나눠 먹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단 하나만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장보기 메모를 쓰는 것, 냉동칸에 닭가슴살을 소분하는 것, 저녁국을 황태국으로 바꾸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끝까지 함께 걸으며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끼, 따뜻한 한 걸음, 오늘도 자신을 돌보는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